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어디 가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갈만한 여행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두 번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동네는 바로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동해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통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강릉선 KTX 아시죠? 이 노선 덕분에 서울에서 강릉 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졌는데요. 3월 2일부터는 이 노선의 일부가 동해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정동진이나 동해까지 KTX를 이용해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이후가 되면은 날씨도 좋아지고요. 지금보다 여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늘 거라는 제 예측입니다. 관광객이 급증하기 전에 다녀오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참 올해 유난히 눈 구경하기가 어렵죠. 지금 영동지방은 원래 전통적으로 눈이 많이 왔지만 올해 영동지방도 그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경상도 동해안 지방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제 동해시로 가려면은 태백산맥을 어떻게든 관통을 해야 되는데요.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이 영서지방 쪽에 있는 눈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에서 진짜 눈 못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기로 했는데 영서지방에는 눈이 좀 왔었다 그래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 가는 길에 눈 구경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눈을 구경하는 거는 상당히 즐거운 일이지만 차 타고 다니거나 이러기는 좀 불편하죠. 그런 점에서 기차 안에서만 눈을 봐도 좀 편안하게 눈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동해시 소개는 어떻게 가는지부터 한번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KTX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두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청량리에서 동해까지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청량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정동진 가서 해돋이 보는 이런 여행 기억나시나요? 그 노선이 그대로 이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KTX가 개통돼서 이 노선을 이용해서 강릉 가신 분들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이 노선의 장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서울에서 원주, 제천 이런 데까지는 직선 공사가 많이 돼가지고 현대식 철도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선 타본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갑자기 터널이 되게 많아졌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한 제천쯤 지나서 이 영동 태백선 구간에서는 철도 자체가 그렇게 개선이 많이 안 되었어요. 옛날 철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어요. 전국의 많은 철도가 직선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 철도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아쉽기도 하면서 좀 현대식이 됐다는 거는 스위치백 정도가 있겠네요. 옛날에는 태백하고 삼척 경계에서 스위치백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열차 거꾸로 가는 방식으로 고도차를 극복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곳에 또아리고를 만들어가지고 방향전환 없이 신속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최근에 이용해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서울이나 청량리역에서 KTX를 이용해서 우선 강릉까지 갑니다. 그리고 강릉역에서 무궁화호로 환승을 하면은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3시간 이내로 동해까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 동해시를 가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이나 아니면 동서울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동해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승 없이 한 3시간 초반대 동해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차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동해시를 갈 때 어떤 방법으로든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산은 무조건 거쳐야겠죠. 그리고 이 동해에서 강릉 사이에 동해안을 따라서 가는 이 철도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추천해드린다면은 당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KTX를 이용해서 무궁화 환승하는 방법을 왕복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1박 2일 숙박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한 번은 청량리에서 동해까지 무궁화만 타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하셔도 어떤 방법으로 가도 별로 아쉬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근데 기차로 타고 가다 보면은 여기 한번 중간에 내려서 좀 쉬었다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눈 보면은 그래도 눈 한번 밟아보고 이런 재미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기차표를 따로 끊는 것도 좀 머리 아프고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로 패스나 문화누리 네일 패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또 어떨까 싶네요. 2, 3일 동안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기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내렸다 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쌀지는 몰라도 티켓 자체가 매력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이렇게 기차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퍼레일이나 블로그에 친절하게 안내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동해시 자체가 이 위아래로 강릉, 삼척, 이 땅 넓은 동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으면은 동해 가서 뭐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동해시라고 해서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점을 알려드리면은 여기가 동해시구나 하실 거예요. 묵호, 울릉도 가는 배가 뜨는 곳이죠. 묵호, 그다음 망상해수욕장, 그리고 추암 촛대바위, 뭐 이 정도가 이제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이 해변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정동진 같은 경우는 동해시가 아니라 강릉시입니다. 동해시하고 별로 멀지 않은 거리긴 합니다. 동해 가서 꼭 봐야 할 것, 뭐 이런 것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바로 추암 촛대바위가 있습니다. 추암 촛대바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문과 나오신 분들이라면 한국지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특이하게 생기고 이 촛대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 촛대바위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지리에 관심이 없는 분이고 이과 나오신 분들이라면 지리교육 시간이 좀 적었겠죠. 촛대바위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몇 시에 주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밤 늦어지면은 공중파 방송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예, 죄송합니다. 애국가가 나오죠. 애국가 첫 화면에 나오는 동네가 바로 이 추암 촛대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직접 가보시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추암 촛대바위 주변에는 추암 출렁다리도 있으니까 한 번씩 건너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이 출렁다리가 떠오르는 관광자원 중에 하나죠. 건너보면은 좀 묘한 재미가 있어요. 이 추암 촛대바위 옆쪽으로는 추암 해수욕장, 해변이 있는데요. 또 겨울바다 걷는 거 혼자 걸어도 연인이랑 걸어도 누구랑 걸어도 좀 느낌이 색다르죠. 예, 그런 점에서 예, 혼자 가도 괜찮고 연인 들어가도 괜찮고 부모님 모시고 가도 괜찮을 거란 생각합니다. 추암 촛대바위 같은 경우는 동해시에서도 이 삼척시와 가까운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해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주로 이제 배가 뜨는 항구는 동해 시내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묵호, 망상해수욕장 이런 게 다 이제 동해 시청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촛대바위 쪽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묵호, 망상 같은 북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묵호역 쪽에 농골 담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 가시면은 요새 지방 놀러 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벽화마을인데요. 예, 이곳도 벽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벽화마을 뭐 많은 동네에서 볼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벽화마을 갈 때마다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러 갈 때마다 벽화마을이 있으면은 한 번쯤은 꼭 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괜찮게 그린 그림이 있으면은 그게 되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로 예쁘게 느끼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항구 쪽에 가시면은 동해에 이제 먹거리들이 있죠. 바로 회, 곰칫국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1박 2일로 가셔서 술 한잔 하셨다 그러면은 곰칫국 한 그릇 드시고 해장 쫙 하는 것도 느낌이 좋습니다. 아주 곰치가 안 드셔보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곰칫국을 먹게 됐는데요. 맛있더라고요. 양념 맛으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선 자체가 살은 부드럽다 못해서 젓가락으로 집기도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먹다 보면은 생선 맞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평소에 먹던 생선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생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생선국이다 보니까 아침에 먹으면은 속 쫙 풀리고 시원합니다. 느낌이. 곰칫국 추천해주고 싶네요. 회를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주변에 어달항이나 묵호항 같은 데 가시면은 회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대가 또 있습니다. 갈만한 곳으로는. 만경대는 이제 정말로 만경, 경치가 상당히 좋은 곳에 정자를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앞쪽에 공장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 만경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약간 좀 산을 올라서 위에서 구경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또 바다 보는 경치는 공장 피해서 잘 보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동해, 바다가만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해에는 산지도 있습니다. 이 영동지방의 매력 중에 하나가 바다와 높은 산이 별로 멀지 않다는 점인데요. 영동지방은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에 산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네입니다. 산 쪽으로 가시면 무릉계곡 쪽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도 무릉계곡뿐만이 아니라 무릉반석, 용추폭포 뭐 이런 것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산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먹거리가 더 생각나시죠? 바로 산채 비빔밥입니다. 또 이 일대에서 산채 비빔밥을 즐기면서 또 건강 한번 챙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이번 주에 어디가지 두 번째 순서로 동해시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동해시를 지도에서 보면은 면적은 좀 좁을지 몰라도 볼거리나 먹거리가 생각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충분히 즐길만 합니다. 여기서 또 딱히 갈 데가 없는데 하시면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아래로 강릉시랑 삼척시 있으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즐길만한 것도 있고요. 카페는 없을까?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요즘은 이제 카페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거의 카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또 어디 가지? 이런 생각 하실 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엔 또 어디를 추천할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